예. 어때요? 애터미 착한 기업 맞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선상략, 정직하고 착한 것이 최상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애터미가 착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새롬식품 불났을 때 1년 넘게 여러분들은 계속 컵라면 언제 나오냐고 성화를 부리죠. 물론 얼마든지 다른 업체에 의뢰를 해서 물건 받아올 수 있죠. 그렇지만은 저희는 일품일사 원칙을 지키거든요. 한 품목에 대해서는 한 업체에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오다를 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 회사도 고용이 안정이 되고 장기적인 경영 전략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R&D, 그러니까 제품 개발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안정을 시켜야만 되는 겁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애터미가 우리 협력업체들에게 이렇게 착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파트너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한국에 선교했던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선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고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소소평이라고 하는 이 광주 지역에 와서 젊은 처녀로 선교사로 이렇게 평생을 보냈던,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 또 이 한센병 환자들, 또 과부들과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마지막 침대맡에 이렇게 써놨던 그 구절이 있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하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렇게 추구를 합니다. 저는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섬김의 삶을 살았던, 그래서 그분은 집에 안 입는 옷이 있는데, 밖에 떠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옷장에 옷을 쌓아놓느냐고 하면서 옷을 다 갖다가 거지들에게 입히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조그만한 이런 담요 한 조각, 검정 고무신, 그리고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밀가루 한 푸대 정도, 그리고 동전 몇 입, 이게 전부였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진 것을 모두 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에 관한 얘기를 듣고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은 정말 성공적인 삶이었는가? 그분은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섬김을 추구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학교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6분이 2년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떤 학교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지금 홈페이지를 오픈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가 어떤 학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저는 그 서소평 선교사님의 얘기를 읽으면서 교문 앞에다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성공을 추구해가는 삶이 아니고
섬김을 추구해 가는 삶, 높은 자리 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삶이 아니고 더 낮은 자리로 가는 삶, 편한 자리를 추구해 가는 삶이 아니고 더 어려운 자리를, 힘든 자리를 일부러 찾아가는 삶, 그런 아이들로 길렀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지금 자살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자살공화국이 됐죠? 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죠? 모두가 다 더 잘 살겠다고 더 잘 살겠다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경쟁에 밀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자리를 찾아서 간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의 파트너를 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파트너를 섬기는, 내 성공보다도 내 파트너의 성공이 더 급하고 더 소중한 그런 가치로 일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애터미는 협력업체들을 결코 애터미가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협력업체들이 성공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협력업체들이 애터미를 만나기 전보다 훨씬 더 잘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젖소 철학, 애기 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젖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장주가 젖소를 잘 돌보는 것은 젖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젖소로부터 우유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젖소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잘 돌봐주는 목장주는 없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것은 아기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기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아기 철학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애터미의 사원 1번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사람 자체가 잘 돼야 된다. 저는 경영학 교과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경영학 원론을 배울 때도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영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는 책에도 똑같은 내용이 쓰여 있어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마음속에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업의 목적이 왜 이윤 추구해야 되는가?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지 않은가?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윤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윤이라는 것이 방편이 돼야 되지 어떻게 목적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교과서 다시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요, 자기의 이익보다는요 파트너를 더 챙겼던 분들이 더 빨리 성공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내 파트너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애터미가요, 처음 출발할 때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왜 그렇게 고지들만 많이 오는지. 초창기 우리 지금 로얄 클럽 대부분 들어가 있지만은요, 대부분 다 거지들이었어요. 임승택 거지,
예, 박정수, 거지까지는 아니었지만 거의 거지. 예, 박용옥 거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나는 술고래가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술 끊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다 끊더니 완전히 변했어요. 지금이야 뭐 연봉 5억이 넘어가는 그런 성공자가 됐고, 자녀들도 다 지금 이제 잘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정말 인생을 거의 포기한 분이었어요. 그 양반 뭐 한 줄 아세요? 해양대학교 나왔어요. 해양대학교 나왔는데요, 자기가 아는 것이 생선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자판 펴놓고 생선 장사했대요. 아마 해양대학교 그 학장님이 그 광경을 봤으면은 참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해양을 가르쳤더니 아는 것이 생선밖에 없다고. 시장에 가가지고 생선 몇 마리 놓고 자판하다가 그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딸내미한테 1,000원, 2,000원 차비도 못 주는 그런 아빠로 변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저도 어려웠지만은 정말 회사를 준비하는데요, 한 3월, 4월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9월쯤에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매출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계속 쫄쫄 굶고 있었죠. 네. 이제 9월부터 이렇게 매출을 받으니까요, 수당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그 수당을 원래는 일주일 후에 주게 돼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 주게 돼 있는데, 이분이 일주일 동안 굶을 것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답답해. 그래서요, 제가 그때는 제가 전산실장이었거든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당을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수당이 딱 뜨면은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 매출 반품 들어올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요,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이러는 경우가 있고요. 아이고,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수당 미리 보낼게요. 내일 아침에 차비 쓰세요. 그러면서 그때 6만 몇천 원, 7만 원 이렇게 보내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루에 뭐 5명도 그때는 판매사도 없던 시절이니까요, 한 5명 이렇게 수당이 떠요. 그러면 또 그거 이렇게 보내주고, 제가 인터넷 뱅킹으로 다 보냈거든요. 그 당시 격리 직원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대리급 회장이었어요. 예. 지금은 과장급으로 올라갔지만은, 예. 그래서 제가 실무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당을 보내면서 문자를 또 보내요. 근데 대개 그때가 1시가 좀 넘어요. 네. 왜냐하면은 12시부터 1시까지는 원래 인터넷 뱅킹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은행이 딱 서요. 근데 꼭 12시까지 무슨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은행 인터넷 뱅킹이 열릴 때쯤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뱅킹을 하면은, 그때 뭐 손이 제가 빨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통장 번호 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뱅킹을 하면은 대개 한 새벽 2시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문자를 보내요. 예, 사장님, 수당 얼마 보냈습니다. 예, 더 많은 수당이 매일 이렇게 떴으면 좋겠습니다. 화팅!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수당을 보내면서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집에 월급 한 푼을 못 가져갔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뭐를 하고 있었냐면은, 어디 나가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월급을 벌어왔어요. 어떤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면서. 50 넘어서 여자가 갑자기 어디 나가면은 그것도 많이 버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벌어가지고 오면은 그걸로 월세방 50만 원 세내고, 뭐 시장 받아 먹어야 되고, 애들 뭐 조금씩 주고 뭐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아등바등 살아가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월급보다도요, 우리 사업자분들 수당을 먼저 챙겼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월급 받은 게요, 매출액이 한 달 매출액이 한 1억쯤 됐을 때 200만 원 받았던 것이 첫 월급이었어요. 제가 안 잊어버려요.
크리스마스 날 여보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뭐 해줄까 그랬더니 돈이나 줘요? 무슨 선물이냐고 지금 돈 한 푼도 안 갖다 주면서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요 정말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케이크를 하나 사고요 그 케이크 집에서요 그 선물용 요만한 포장 박스에다 200만 원을 포장을 해가지고요 리본을 딱 달아가지고 이제 케이크하고 선물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뭘 당연히 줘야 될 걸 뭐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 주냐고. 남자들이 원래 이렇게 소갈머리가 좀 없어요. 감이 좀 떨어져요. 매달 200씩 줘도 시원찮은 건데 그걸 1년 만에 갖다 주면서 특별한 선물 포장을 해가지고 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또 내년 크리스마스 때 200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달부터 이제 200씩 이렇게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매출이 올라가니까 조금씩 더 갖다 줄 수가 있었죠. 어떻든 애터미는 초창기부터 나를 챙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1조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됐고 그동안 지급된 수당만 하나도 지급된 수당만 해도 누적 1조가 넘어가는 그리고 한 달에 이제 수천만 원씩을 버는 성공자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보다도 파트너를 먼저 챙기세요. 그것이 선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선하고 착한 것이 정말 최상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파트너들을 먼저 챙기고 내 성공보다도 당신이 성공하는 것이 더 급한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계속해서 그분을 친정으로 챙긴다고 하면은 여러분 성공이 멀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회사의 수당체계는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수당체계예요. 파트너를 성공시켜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누군가를 꼭 성공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2명씩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요 여러분들에게 직급 도전해 가지고 막 매출 막 무리하게 칠하고 그런 거 해놓은 게 아니에요. 원래 뜻은요 정말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그 사람들에게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별도로 챙겨줘야 되겠다. 그게 직급수당의 의미였어요. 제가 직급수당을 만들 때는 두 사람의 파트너를 양쪽에다 성공시킨 두 사람의 파트너를 성공자로 만든 것 자기 자신을 못 챙긴 그 사람에게 이제 챙겨줘야 되겠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수학 공부를 참 못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다른 공부는 잘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수학도 못하고 다른 것도 못했는데 특히 수학을 못했어요. 그런데요 제가요 애터미 수당체계를 만들었는데 네. 그 수당체계가요 이 네트워크 역사상 전무후무한 수당체계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 출발해서요 몇백만의 회원이 되고요 몇 개 나라로 퍼지는 원 서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도 아직까지 수당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엄청나게 완벽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수당체계를 인수를 해도 못하는 제가 한 거예요.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자랑 된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이 사업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타사를 좀 비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가끔은 좀 이렇게 우리가 최고다,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품도요
막 비교해 갖고 이렇게 표 만들어 갖고 돌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거 좋다는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할 때도요, 초기에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막 해외 진출을 할 때도 막 초기에 막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저희 회사는요, 언제 시작을 해도 처음 시작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늦게 시작하는 분도요, 저희는 일본 사업자하고 똑같아요. 10년 후에 시작해도 그렇고요, 100년 가는 기업이라고 그래놓고 지금 시작한 분들은 유리하고 10년 후에 시작하는 사람은 불리하고, 그럼 100년 기업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기업, 100년을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은요, 지금 시작해도 10년 후에 시작하는 거와 똑같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요, 나는 지금 별로 마음이 없다 그러면요, 10년쯤 후에 시작하셔도 돼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옆에 이렇게 친구가요, 임페리얼 간 다음에요, 그때 이렇게 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그때 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마라톤인데요, 뭐 어때요? 친구가 한 10억씩 받고 하는 걸 보고 가도 돼요. 너 10억 받으면 나도 그때 시작할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눈은 좀 티 나오겠지만은 뭐 어때요? 그래서 오래 가려고 하면은요, 저희 회사는 수당의 상한선이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게 수당에 이렇게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늦게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후에 시작을 하더라도. 그런데 애터미가 생기기 전에 대개는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냐면요, 10여 년 전에 초기 3년에 시작을 해야만 된다고 막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초기 3년에. 만약에 초기 3년에 진입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빨리 와야 된다, 우리 회사 시작한다, 그러면은 자, 3년 지난다면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국내에도 또 그런 회사가 있어요. 초기 3년이 중요하다, 초창기에 시작을 해야만 된다고 막 강조를 하면서 거기는 이미 늦었다, 애터미는 이미 늦었으니까 우리 회사에 와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3년째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회사도 늦었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뜰지 모르지만은 늦었구나 그러고 거기 왔던 사람들도 이제는 어디로 가요? 또 초기 3년 회사를 찾아서 또 가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려고 하면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그때 시작하는 사람도 모두 일본인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See you at the top이라는 것이 진짜 실현될 수 있는, 정상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그런 수당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코드 꼽는다고 되는 거라고 하면 얼마나 불공평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그래서 노력의 대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지금 이제 부업가 세미나 하잖아요.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현재 직장이 있거나 또 뭐 노후 대책 이렇게 서신 분들은요, 그냥 조금 여유 있게 하세요. 여유 있게. 너무 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래서 3년 잡고 5년 잡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은퇴할 쯤 가가지고 내가 현재 받는 월급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어때요? 괜찮지요? 어때요? 지금 퇴직이 10년 남았어. 10년 동안에 내가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했어요. 서서히 했어요. 꾸준히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퇴직할 때쯤 돼가지고 내가 현재 받는 월급 정도만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도 아주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하는 거예요. 애터미가 이제 지금 GS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GSGS 전략,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전략이에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절대 품질과 절대 가격의 제품을 찾아서 이제 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캄보디아에 후추가 지금 실려 있죠. 캄포드 후추라고 세계 최고의 후추예요. 예, 그래서 그 후추를 여러분들이 직접 애터미를 통해서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 우리 관광객들 가면은요 많이 사오는 거 있어요. 이 서포터즈 팬티 스타킹 뭐 이런 거 있죠. 이 스타킹이 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구매를 해서 일본 애터미가 판매를 했는데 일본의 다른 유통 라인에서 파는 것보다 우리가 더 싸게 판 거예요. 다른 일본 내에 유통 라인도 있었지만은 애터미가 제일 싸게 판 거예요. 예. 그게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계 최고의 명품들을 우리가 취급을 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멕시코에서는요 아보카도 오일이라고 지금 요즘 젊은 이들에게 지금 뭐 헬스푸드로 해가지고 아주 각광을 받는 그런 고급 요리 재료가 아보카도예요. 그런데 그 아보카도 오일, 그래서 이 아보카도 오일은요 일반 이 콩기름, 올리브유기름 이런 다른 기름보다도요 비등점, 끓는 점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높다 보니까 이게 튀김 같은 거 하는데 아주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보카도 오일이 지금 이 요리사들 사이에서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게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어디냐면 멕시코예요. 그런데 우리가 멕시코로 진출하니까 우리 지사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으로, 대만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제품들, 앞으로 이제 인도에 들어가면요 인도의 기가 막힌 허브 제품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전 세계 애터미 유통망을 통해서 팔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동으로 들어가면은 중동에서 나오는 정말 맛있는 그런 열대 과일들이 있어요. 건강에도 좋은 그런 열대 과일들 말린 거 이런 걸 찾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요 그 대상들 있죠. 낙타 타고 사막을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이 말린 과일을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건강에도 아주 좋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달된 나라가 이 중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터키에다가 아라라 트레이딩 컴퍼니라고요 애터미 계열사가 터키에도 있는 거 아직 모르셨죠 여러분? 네, 터키에도 있어요. 그거는요 터키에서 나오는 그 중동 일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명품들을 찾아가지고 한국으로 중국으로 전 세계 애터미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부터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터키에도 들어갈 거예요. 판매를 하러도. 그런데 터키에 있는 제품부터 우리가 팔아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나오는 정말 최고의 상품들을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원들이 되신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터미는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 2년 연습 삼아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느 날 막 이렇게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불이 붙는 날도 와요. 불이 붙으면 그때 이렇게 불을 붙이셔도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뭐 얘기가 좀 늦어졌는데 오신 모든 분들이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